안녕하세요. 최종용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하반기 업종 전망은 유틸리티 관련 업종입니다.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가스터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전력 부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린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전력 부족 상황에서 글로벌 회사들인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공급 인도 물량은 2029년에나 가능할 정도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회사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AI 수요가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산업 육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옆에 보이시는 한국전력을 저희도 이제 유망 종목으로 이 선택을 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한국전력 외에 어떤 업종들을 탑픽 종목으로 보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지 하반기 유틸리티 전략 그리고 종목 이민재 연구원님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2025년 하반기 유틸리티 산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에 따라 전력기기와 가스터빈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증가하는 환경비용, AI 산업 투자 확대, 재무구조 필요성 등으로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확대되는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가스터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중공업은 신규 주문을 2029년 이후에나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스터빈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3개사는 이와 같은 공급 부족을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최대 50%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사의 소극적인 투자 결정과 반이민 정책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 증설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가스터빈을 출시한 후발주자인데 미국 내 다수의 데이터 센터 개발사와 8기가와트 이상 가스터빈 공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내 후발주자이지만 경쟁사보다 빠른 공급으로 향후 중동, 동남아까지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원전과 SMR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독주를 막을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로 제작 시장에서 GE 버노바를 제외하면 경쟁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는 매시간 365일 청정에너지 조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SMR 개발사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미국 내 주요 기관이나 유틸리티는 2030년 중반에나 SMR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간 투자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보조로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장기적으로 가스터빈과 원자로 설비를 증설해 경쟁사와의 양적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가스터빈과 원자로의 신규 수주 비중은 2028년 80%대를 기록해 글로벌 3개사와의 질적 차이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글로벌 주요 전력기기 3개사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에이튼 ABB의 2025년 PER은 평균 25배인 반면 국내 주요 3개사의 2025년 PER은 20배입니다. 이는 글로벌 3개사의 PER을 평균 대비 18% 할인된 상태인데 이는 2026년 28%, 2027년 33%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3개사와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미국 내 매출 비중이 충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EPS 성장률은 연평균 10%에 불과한 반면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각각 23%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LS일렉트릭은 올해부터 부산 공장 내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고 미국 내 데이터 센터로 전력기기를 납품하고 북미 유통 채널을 통해 매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북미 유틸리티 회사들은 매년 중장기 캐펙스를 발표하는데 2024년 4분기 이를 8,4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인데 증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와 노후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망의 신뢰성 및 복원력 강화, 두 번째로 증가하는 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발전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으며 리쇼어링과 전기차 확대 때문에 전력 수요 전망치는 매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시장의 1분기 특이사항은 석탄 발전의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1분기 석탄 발전 이용률은 39%로 작년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했고, 발전량 역시 34테라와트시로 작년에 비해 11테라와트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원전 이용률은 1분기 92%로 전년 대비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석탄 발전이 줄어든 부분 중 일부는 원전이 대체했지만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조달했습니다. 석탄 발전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원전 이용률이 올해 상반기 유난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줄어드는 석탄 발전과 관련된 비용, 이른바 환경 비용을 어떤 형태로 분담할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국내 AI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모든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통 연계 투자도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상풍력 확대 정책도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전력망 투자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송배전 투자를 총괄하는데 2024년 12월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은 619%로 재무구조 개선에 꾸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는 한전법에 따라 2027년까지 2배로 줄어드는데 10조 원대 영업이익이 꾸준히 유지되더라도 2027년 12월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은 284%로 한전법의 연장 또는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전력은 현재의 국제 원자재 가격을 고려할 때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환경 비용, 확대되는 국내 AI 산업 투자,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유틸리티 전망 자료에서 최선호주로 제시하는 종목은 LS 일렉트릭과 한국전력이고 목표 주가는 각각 32만원, 38,000원을 제시합니다. LS 일렉트릭은 의미 있게 달성되는 미국 시장 진출 전략과 더불어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혹은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정책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틸리티 2025년 하반기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